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도 밖에서 만날까요? 며느리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62이고 뉴저지에서 남편과 함께 한식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도윤이는 리커 스토어를 하고요. 저희에게는 외아들 이안이 있어요. 33인데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에밀리라는 좋은 여자와 결혼했죠. 에밀리는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말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에밀리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정말 심각해요. 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있던 공간에만 들어가도 숨이 막힌다고 해요. 문제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콩이와 밤이라고 하는데 둘 다 길에서 구조해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에밀리가 집에 올 때만 고양이들을 다른 방에 넣어두고 공기청정기도 틀어놓고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고양이들이 없어도 털이나 비듬 같은 게 남아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로는 늘 밖에서만 만났어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공원. 집에서 편하게 가족끼리 모일 수가 없었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편해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며느리가 집에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놀고 그런 게 부러웠거든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마음 아팠어요. 우리끼리만 쓸쓸하게 음식 준비하고 에밀리네는 따로 호텔에서 만나고 우리 집에서 가족이 다 모여서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남편한테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 고양이들을 어디 맡기면 안 되나?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며칠이야 맡겨도 털이나 이런 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잖아. 에밀리가 그 정도로 예민하다니까. 그렇게 몇 개월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콩이와 바미를 구조했던 동물보호소에서 자선 캘린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구조 동물들과 가족들이 함께 찍는 사진으로 캘린더를 만들어서 팔고 수익금은 다시 보호소 운영비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옳거니 이거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한테 우리가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에밀리도 미술 선생님이니까 이런 자선 사업에 관심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안한테 전화했어요. 이안아, 엄마가 좋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엄마? 보호소에서 자선 캘린더 만드는 거 알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에밀리 알레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서 미리 알아봤어. 봉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촬영할 때는 고양이들 다 다른 데 보내놓고 소독도 한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그렇다니깐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우리도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에밀리도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른 기대도 있었어요. 에밀리가 우리 가족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서로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이안이 에밀리와 상의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조금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에밀리가 좀 걱정은 되지만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면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고마워 내 아들.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게 됐구나 싶어서요. 그날부터 촬영 날짜를 잡고 뭘 입을지 고르고 정말 설렜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건 결혼식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사진이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촬영 날짜를 잡고 나서 바로 보호소에 전화했어요.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선 캘린더 촬영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며느리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각해서요.
촬영할 때 안전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봉사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촬영 시간대에는 모든 고양이들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촬영룸은 특별히 소독하고 공기청정기도 최대한 가동시켜 놓고요. 혹시 털이나 비듬 같은 것도 완전히 제거되나요? 물론입니다. HEPA 필터 청정기로 2시간 이상 가동하고 전문 청소업체에서 알레르겐 제거 청소도 합니다. 저희도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많이 받아봤어요. 정말 안심이 됐어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정말 안전한 거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레르기 문제로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안심했어요. 전문 보호소에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안전 관리도 제대로 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이안에게 전화했어요. 이안아, 보호소에서 안전 조치 어떻게 하는지 확인했어. 어떻다고 하던가요? 완전히 소독하고 고양이들도 다 다른데 보내놓는데 전문 청소업체에서 알레르겐 제거도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고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에밀리가 좀 걱정되긴 해요. 뭘 걱정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사실 이안의 목소리에서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에밀리한테도 말해봐.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며칠 후 이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에밀리랑 상의해봤는데 정말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요. 그런데 뭐? 혹시 모르니까 에피펜이랑 응급약은 꼭 가져가자고 하네요. 에피펜이라는 게 알레르기 쇼크 때 쓰는 주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까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보호소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요. 에밀리가 워낙 예민하니까.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걱정이 많은 것 아닌가 싶었어요. 촬영날이 다가오면서 정말 설렜어요. 뭘 입을지, 어떤 포즈로 찍을지. 밤마다 생각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여보, 이번에 정말 좋은 가족 사진 나올 것 같지 않아? 남편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에밀리도 우리 마음 이해하게 될 거야. 촬영 전날 밤, 이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정말 괜찮을까요? 에밀리가 자꾸 걱정된다고 하네요. 뭘 걱정해. 보호소에서 완전히 준비한다고 했잖아. 너희도 너무 신경질적으로 굴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에밀리 알레르기가 정말 심각해요. 지난번에도 고양이 카페 앞만 지나가도 숨이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독도 하고 고양이도 없애놓는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좋은 일 하는 건데 에밀리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목소리가 좀 올라갔어요. 사실 속으로 조금 짜증이 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계속 걱정만 하니까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내일 봐요. 그렇게 통화를 끝냈어요. 촬영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새로 산 옷도 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어요.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봉사자가 나와서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한미정 씨 가족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오늘 촬영할 방은 이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완벽히 준비해놨어요. 촬영 스튜디오로 안내해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제 저녁부터 고양이들 모두 다른 건물로 옮겼고요. 새벽에 청소도 전문업체 불러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밤새 돌렸고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역시 전문가들이구나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잠시 후 이안과 에밀리가 도착했어요. 에밀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에피펜이 들어있는 가방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인사했는데 표정이 좀 긴장된 것 같았어요. 에밀리, 왔구나. 괜찮지? 여기 정말 깨끗하게 준비해놨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사진작가도 도착해서 촬영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명도 설치하고 배경도 정리하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족 전체 사진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에밀리가 자꾸 코를 킁킁거렸어요. 에밀리, 괜찮아? 이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역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싶었어요. 에밀리, 여기 완전히 소독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좋은 일 하는 거잖아.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촬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아요. 정말 좋은 가족이네요. 사진 작가가 계속 격려해 주니까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에밀리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컥, 컥. 에밀리, 괜찮아? 응. 목이 좀 간질거려. 이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에밀리를 봤어요. 혹시 알레르기 반응 아니야? 아니야, 그냥 먼지 때문인 것 같아. 하지만 기침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눈도 빨갛게 되고 있었어요. 에밀리, 정말 괜찮은 거야? 이안이 다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저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조금 견디면 될 것 같아. 거의 다 끝났잖아. 에밀리가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역시 좀 과하게 반응하는구나 싶었어요. 에밀리,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거의 다 끝나간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에밀리야, 정말 괜찮은 거야? 이안이 또 물어봤지만 저는 촬영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이안아. 에밀리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런데 그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숨이 안 쉬어져. 그제야 저도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예민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에밀리. 이안이 급하게 가방에서 에피펜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안아,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견디면. 에피펜을 꺼내려는 이안의 손을 막아섰어요. 그 몇 초가 정말 치명적이었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엄마. 이안이 소리쳤지만 그 사이에 에밀리의 목이 더 부어올랐어요. 911, 빨리 911. 사진작가가 소리쳤고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구급차가 오고 에밀리를 응급실로 실어 나르고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병원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에피펜을 막지만 않았어도 조금만 더 일찍 심각성을 인정했더라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후 2시였어요. 촬영이 시작된 게 1시 반이었으니까 정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게 바뀐 거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기도가 부어서 호흡곤란이 온 상태였어요. 그럼 생명에 위험했던 건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며느리를 죽일 뻔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관찰해 봐야 해요. 아나필락시스는 재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안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몇 시간 후에 에밀리가 의식을 찾았어요. 저는 병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안이 막았어요.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왜? 나도 에밀리 상태 확인하고 싶은데. 에밀리가 지금 많이 화나 있어요. 화가 나 있다고?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이안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에피펜 쓰는 걸 막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네요. 제가 그랬네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과하다고요? 에밀리가 죽을 뻔했는데요. 이안이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35년을 키워오면서 이안이 저한테 화내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안아, 엄마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몰랐다고요? 에밀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요? 그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이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에밀리는 중증 알레르기 환자예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조금만 참자,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만 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에밀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고소하겠다고 해요. 살인 미수로요. 뭐라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살인 미수라니. 에밀리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응급처치를 막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졌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이틀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한미정 씨,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살인미수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됐어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제가 범죄자가 된 거예요. 증거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단 병원 기록,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진작가와 보호소 봉사자의 증언. 그런데 그것만으론 살인미수가 성립하나요? 핵심은 한미정 씨가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것도 증거로 제출됐어요. 제가 이안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조금만 참지 그랬니? 너무 과한 반응 아니었나? 촬영 다음 날 제가 보낸 문자였어요. 그때는 에밀리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 보낸 건데. 이 문자가 한미정 씨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상대방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 외에도 보호소 촬영 승인 기록,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살인 미수는 솔직히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하지만 상해나 과실치상 정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해요? 네, 응급처치를 방해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혐의죠. 일주일 후에 에밀리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과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안이 말렸어요.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에밀리가 엄마 보기 싫다고 해요.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니? 나중에요. 지금은 법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며칠 후에 DA 사무실에 조사받으러 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살면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데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미정 씨,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자선도 하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된 후의 대응이에요. 그때는 정말 심각한 줄 몰랐어요. 에피펜 사용을 막으신 이유는 뭔가요?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그냥 조금 기침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긴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맞았거든요. 한미정 씨가 며느리 알레르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중증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소의 안전 조치도 미리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가 정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큰일 났나 봐. 괜찮을 거야. 살인 미수는 말이 안 된다고 변호사도 그랬잖아. 그래도 상해죄는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벌금이나 좀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은 낙관적이었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였어요. 이안은 저한테 연락도 안 했고 에밀리는 아예 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제가 한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며느리를 죽일 뻔했구나. 매일 밤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며칠 후에 이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에밀리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정말 만나자는 거야?
아니요. 전화로요. 얼마 후에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에밀리야,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어머니, 제가 말 먼저 들어보세요.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문제는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는 제 경고를 무시한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처음부터 걱정된다고 했어요. 이안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에밀리야, 심지어 제가 숨을 못 쉬고 있는데도 조금만 참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을 쓰지 못하게 막으셨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위험에 밀어넣으셨어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에밀리, 나는 정말 어머니가 저를 이해하고 싶어 하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건 안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이해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했다는 걸요. 며느리의 생명을 말이에요. 한 달 후, DA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정 씨,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살인 미수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거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해죄와 과실치상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해로 인한 피해, 가중이 명확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이 더 문제였어요. 치료비, 정신적 피해,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에밀리 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제안이 왔어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웠어요. 첫째, 동물 관련 모든 활동에서 에밀리 씨 사전 동의 없이는 참여 요청 금지. 둘째, 가족 모임은 완전한 무알레르겐 환경에서만. 셋째, 에밀리 씨의 의료적 판단에 대한 절대적 존중. 그리고 한미정 씨의 공식 사과문과 응급처치, 교육이수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건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보호소에도 사과하러 갔어요. 봉사자분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한미정 씨, 저희도 정말 미안해요.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알레르기 환자분들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그 다음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신청했어요. 레드크로스에서 하는 CPR과 응급처치 과정이었어요. 에피펜 사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강사가 설명하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간단한 걸 막았던 거예요. 알레르기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망설이면 안 돼요. 혹시 과용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에피펜은 생명을 구하는 약입니다. 설사 필요 없었다 해도 큰 부작용은 없어요. 하지만 필요한데 안 쓰면 죽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도 에피펜을 비치해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몇 주 후에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 한미정은 다시는 누군가의 안전을 내 기대 아래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에게 정식으로 사과 편지를 썼어요. 에밀리에게 나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당신을 생명의 위험에 빠뜨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당신의 안전을 무시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의료적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만 만나겠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먼저 안전을 증명하겠습니다. 한미정 울림. 에밀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았지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머니, 사과 받아드립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모임은 한 달 후였어요. 완전히 새로 지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어요. 동물이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곳이었어요. 에밀리가 들어오는데 에피펜 가방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전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에밀리야, 고마워. 와줘서.
어색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에피펜 사용법 배우셨다면서요? 응, 배웠어. 그리고 집에도 하나 비치해뒀어. 에밀리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정말요? 그래, 며느라. 혹시나 해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 수 있게. 그때 에밀리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에밀리야, 나의 애정 표현이 잘못되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어. 너의 안전이 우선이야. 그날 이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콩이와 바미는 지하실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우선순위를 알아요. 가족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는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먼저 안전을 증명하기로 했어요. 사랑은 이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걸 배웠거든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